탄소 중립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인가? 왜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우리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이야기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무엇을 뜻하는 그림일까요? 지구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왔을까요? 어느 날 최근래에 기후변화 이슈가 크게 등장하여서 이 그림이 표지에 실렸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증가하는 그 시점이 1995년대, 소위 말하는 중국의 엄청난 산업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또 그 전에는 미국의 산업화죠. 이런 산업화가 지금 전개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구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을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산업화, 또 중국의 산업화, 이런 세계 주요 거대 경제 대국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공장 가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조가 크게 번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크게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기후변화 위기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현실적으로 눈앞에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딱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1800년대 지구의 모습과 2020년대 지구의 모습, 얼마나 뜨거운 지구의 모습인지 단적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기후변화, 또 자연보호, 환경,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은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지구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등장해 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ESG 열풍이 부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19면 한 가지 주된 특징이 경제 위기였던 거죠. 이 경제 위기가 얼마만큼의 경제 위기였냐면, 여러분이 1997, 8년에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하셨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경험하셨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소수점 자리 없애면 그냥 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찾아온 이 팬데믹 경제 위기, 이 경제 충격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 충격을 처음 경험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대한 경제 충격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 글로벌 이미션, 지구 온난화나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추이에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제 위기로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지구 온도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장 셧다운되죠. 해운 물동량 멈춰서죠. 언택트 시대가 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회사에 출근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댁에서 언택트로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항공, 여러 가지 관점, 특히 공장 가동이 많이 멈춰서고, 더군다나 이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친환경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융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이미션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격을 뒤로 하고
원래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검정색 점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국제기구가 이것에 주목합니다. 이제 이 초록색 그래프 점선처럼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한층 더 줄어든 규모로 이렇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어쨌든 지구온도 변화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크게 줄었잖아요. 봄, 가을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썼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쓸 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미세먼지 농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냥 레벨 자체가 다운되죠. 이만큼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장 셧다운 또 글로벌 락다운이라고 표현하죠. 대봉쇄를 경험하면서 실제 지구온도 변화나 미세먼지나 또는 CO2 배출 이런 부분에 상당한 가능성을 본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언택트 사회죠. 많은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가 직접 이 코로나19 상황에 핸들 커버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만한 납작한 핸들 커버인데 왜 안 오지 하고 있는데 무슨 이만한 박스가 배달이 온 거예요. 이만한 박스를 이게 뭐지? 가전제품 내가 냉장고를 주문했나? 하고서 열어봤는데 핸들 커버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슷하게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상추 하나 샀는데 말이죠. 뭐 냉각 용제 혹은 충격 완충제, 뭐 박스 포장 뭐 이런 것들 일회용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커피숍 가시고 할 때 남이 썼던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니즈가 커졌잖아요. 코로나19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서 언택트 사회가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한 계기도 되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었고 환경오염 문제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서 필요성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 ESG가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이 비대면 혹은 신유통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팽배되고 있나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도소매 판매 거래액이 있죠. 그 거래액 중에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그 정도가 2013년 기준으로 약 10%였던 것이 2021년 기준으로 약 37%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텐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영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 환경오염 문제 어떡하지? 그래, 온라인 쇼핑 혹은 비대면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쇼핑 이런 서비스 모델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친환경적인 접근을 해볼까? 어떻게 용기를 개선해 볼까? 어떻게 포장재를 개선해 볼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언택트 사회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일로 끝난다면 그런 논의가 어쩌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